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한 주 이제 시작을 이글스 에브리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류현진 선수에 대한 뉴스가 물론 오피셜은 아니지만 나왔는데 사실상 메이저리그 계약이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몇 개 구단과 지금 $10,000,000 이상의 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뭐 개인적으로 하나의 그 팬분들이라면 기대를 했겠죠. 류현진 선수가 이제 한화에 리턴하는 모습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5대5라고 이제 류현진 선수와 친한 동료들조차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였어도 뭐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었어도 국내 리턴과 메이저리그 계약을 놓고 저울질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메이저리그 계약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마음을 내려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오피셜 뉴스가 나기 전까지는 이 정도의 기대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류현진 선수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를 놓친 건 아직 아니지만 류현진 선수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 갈 길이 또 바빠요. 그래서 이제 류현진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샐러리 캡의 여유를 조금 남겨두었던 한화이글스잖아요. 그런데 내년 시즌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1년 계약이라면, 그리고 들려오는 뭐 뉴스에 의하면 류현진 선수가 신구장이 딱 이제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한화이글스에 돌아오는 것이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내년 시즌에 돌아올 수도 있고 내후년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샐러리 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내년 시즌 FA 선수들에게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년에 왔는데 류현진 선수에게 또 4년에 뭐 200억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보고, 2년 후에 오면 더 그렇죠. 2년 후에 와서 거의 40이다 된 류현진 선수에게 4년 200억을 준다라는 건 그냥 팀의 미래를 송두리째 그냥 뿌리 뽑겠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사실 투수 FA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영표 선수가 연장 계약에 거의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5년에 100억이 넘는 액수에, 와 진짜 고영표 선수가 물론 KBO 리그 국내 투수 중에 거의 최고의 선수인 건 맞습니다만 상당히 비싸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투수 장기 계약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구창모 선수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박종훈이라든지 문승원 선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어쨌건 지금 뭐 투수 FA 쪽에는 최원태 선수라든지 엄상백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뭐 고액 FA로 잡을 선수들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뭐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샐러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연간 한 8억에서 12억 정도 규모라면 그 선수들과의 계약을 또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올 시즌 잘하면 또 지금 소속팀과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소속팀과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 선수 입장에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이글스는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은 우리 문동주라든지 황준서라든지 김서현이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들이 잘 커가는 것이 하나이글스뿐만 아니라 다른 팀 입장에서도 가장 이제 저비용 고효율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올 시즌 더더욱이나 이 젊은 투수들의 성장이 하나이글스로서는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오피셜 계약 뉴스는 뭐 이글스 에브리데이에서도 열심히 뭐 만약에 뉴스가 뜨는 대로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이렇게 이제는 기대를 접어놓고 5대5라 뭐 이태양 선수라든지 장민재 같은 류현진 선수와 친한 선수들이 뭐 5대5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린 당연히 기대감을 가졌는데, 본인의 선택이 그쪽이라면 지금은 이제 기대감을 완전히 낮춰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뉴스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하나이글스 팬분들이라면 상당히 기대하고 계실 조동욱 선수의 상무 지원 소식인데요. 조동욱 선수가 일단은 유급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동년배 선수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한 살이 많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좌완 유망주들이 황준서도 있고 지금 뭐 김기중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군대에 먼저 다녀오는 것이 더 좋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조금 이른 타이밍에 선수들을 군에 보냈다가 이제 데리고 오는 형식, 그런 방식으로 지금 리빌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동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또 일찍 군대 갔다 오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서 뭐 요즘에는 군 복무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다 상무에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조동욱 선수가 가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또 잘 배워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뭐 한 시즌에 한 시즌 반 정도를 빠지게 될 텐데, 그때 야구 잘 배워서 오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상무에 지원한 선수가 한 25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절반가량밖에는 뽑히지 못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이름은 한동희 선수, 그리고 김재웅 선수. 한동희 선수는 이제 더 이상 뭐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죠.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야 되고, 한동희 선수 이름 나오다 보니까 정은원 선수 생각이 날 수밖에 없네요. 정은원 선수도 결국은 군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아직은 상무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좋은 성과를 내고 그 이후 일들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무 지원한 선수들 한번 살펴보면, 삼성 라이온즈의 류승민, 김재상, 홍무원, 홍승원 선수, KT 위즈의 김정운, 김병준, 김건웅, 류현인 선수, 최강약으로 우리가 익숙한 선수죠. 롯데자이언츠는 한동희, 이태연, 이진아 선수, NC다이노스 이현우, 김택우, 배상호 선수, SSG 이기순, 김민준, 김정민 선수, 두산의 이원재, 윤준호 선수, 하나이글스의 조동욱, 양경모 선수도 우리가 이제 나름 기대하고 있는 강속구 투수인데 이번에 상무 입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움의 김재웅, 박찬혁 선수, 그리고 LG 트윈스의 이재원 선수, 거포 유망주죠. 그리고 기아의 김찬민 선수. 뭐 이 중에 한동희, 김재웅, 뭐 박찬혁, 이재원 이런 좀 성과를 냈던 선수들은 당연히 상무에 합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조동욱 선수도 사실 굉장히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웬만하면 될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선수에 대한 제가 정보가 뭐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상무에 가게 된다면 잘 배워서 왔으면 좋겠고, 조동욱 선수는 지금 이제 박준영 선수도 군에 입대를 해 있기 때문에 한화이글스의 이제 2라운드에 지명한 투수 조동욱 선수도 잘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오늘 류현진 선수 이야기도 했지만 언제까지 이제 연차가 많고 뭐 류현진 같은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욱이라든지 황준서 이런 선수들 잘 몇 년 안에 성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무에 가는 것이 본인의 성장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은 계속해서 이제 류현진 선수, 조동욱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젊은 선수들이 잘해줘야 된다. 문동주, 황준석, 김서현 이 세 선수의 성장, 그리고 나머지 다른 선수들, 뭐 김기중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성장에 더 포커싱되는 이번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